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에이수스의 로그 막시무스 에이펙스 제품을 살펴볼 거예요. 에이펙스 무슨 뜻입니까? 최상이라는 뜻이죠. 물론 에이수스 로그 라인업에서 최상의 라인업은 아니지만 시야를 Z490 보드 전체로 넓혀보면 최상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에이펙스의 경우 확장성을 날리고 오버클럭에 조금 더 집중한 보드라고들 하는데요, 굉장히 설명할 게 많은 보드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막시무스 에이펙스 보드는 6월 10일자 샵다나와 기준 58만원에서 60만원대의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어로 제품이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데 뭐가 다른 걸까요? 궁금하시죠? 조금만 참아보세요. 일단 박스부터 천천히 살펴보면 이전 히어로 박스와 마찬가지로 로고가 홀로그램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까리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박스의 뒷면엔 모든 보드가 그렇듯 보드의 특장점들을 그래픽과 텍스트로 설명하고 있는데 죄다 영어네. 그래도 우리는 그림만 봐도 대강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쵸?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자마자 반기는 로그 로고가 참 반갑습니다. 보드는 플라스틱 커버로 덮여 있고 보드를 둘러싼 종이 포장재를 드러내면 각종 구성품 박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드 구성품으로는 어드레서블 RGB 연장선 1개, RGB 스트림용 연장선 1개, SATA 케이블 8개, M.2 SSD용 고무 패드 1개, M.2 스탠드오프 및 나사 총 3개, JFP 퀵 커넥터 1개, 로그 키링과 로그 딤.2 키트와 와이파이 안테나, 설명서 패키지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 패키지 내부에는 또 여러가지가 들어있는데요, 패키지 박스에도 로그 로고가 그려져 있고 빛에 따라 은은하게 보이는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패키지 내부에는 설명서와 AS 연락처 안내, 퀵 스타트 가이드, 로그 스티커, 로그 땡큐 카드, 로그 컵 받침과 마지막으로 에이펙스 보드의 LED 점등부에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플레이트 키트까지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 덕에 로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늘었으면 늘었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로그 딤.2 키트인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M.2 라이저 키트예요. 추가 M.2를 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요렇게 램처럼 세로로 장착이 됩니다. 카드 자체는 헤어라인 디자인이 적용되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고요, 방열판을 열어보면 양쪽으로 슬롯이 총 2개가 위치하고 서멀 패드를 통해 발열을 해소하는 구조입니다. 슬롯 모양이 램 소켓과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슬롯 자체는 램버스가 아닌 PCI E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두 슬롯 모두 2230, 2242, 2260, 2280, 2110 사이즈의 M키 타입 M.2 SSD를 지원하고 SATA와 NVMe 모두 지원합니다. 대역폭 공유 부분까지 언급하기엔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뒤에 M.2 슬롯을 살펴보면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구성품도 앵간히 살펴봤으니까 이제 외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 블랙이 적절히 섞여있던 히어로와 달리 이쪽은 디자인을 위한 아크릴 파츠를 제외하면 유광 요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덕분에 색감에서 오는 무게감은 히어로에 뒤지지 않지만 보드 중간에 M.2 슬롯이 없는 만큼 방열판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단단해 보이는 맛은 히어로보다 약간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치만 이 보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이 사선 디자인, 이게 그냥 개쩝니다. 그냥 때깔이 너무 이뻐요. 정말 중간에 끊기는 느낌이 없이 후면 방열판까지 그냥 쭉 이어져 가지고 통일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후면 방열판 자체도 별도의 커버 없이 IO 포트까지 덮는 모양새라서 엑조틱한 분위기를 풍기는 게 취향은 탈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엥? 히어로 보드에서 취향이라고 했던 건 구라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사실만을 말했을 뿐이에요. 나의 마음은 갈대와 같은 것이거늘. 막시 에이펙스 보드는 CPU 소켓 상단, 측면, 하단으로 디귿자 모양의 히트싱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CPU 소켓 하단 히트싱크의 경우 칩셋 쪽 방열판과 나사로 연결되어 외관상 통일감을 연출하고 있어요. 히트싱크는 서멀 패드로 쿨링을 진행하고 층이 여러 개로 나뉘어진 모습입니다. 거기다 내부에 6mm 히트 파이프가 관통하고 있어서 단순히 히트싱크로만 쿨링하는 것보다 더욱 원활한 전원부 쿨링이 가능합니다. 이제 전원부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원부는 16페이지 구성으로 모스펫은 닥터모스 TDA 21472 70A 파워 스테이지를, 컨트롤러는 최대 8페이지를 제어하는 ASP1405i가 사용되었습니다. 각 모스펫은 45A짜리 초크에 연결되어 있어요. CPU 소켓 하단에 위치한 VCC-SA 전력 변환 영역은 별도의 ASP1405i 컨트롤러를 통해 제어가 진행됩니다.
추가적으로 메모리 슬롯의 경우 ASP1103 컨트롤러의 제어를 통해 추가적인 전원 단계가 구성되어 있고요. CPU 보조 전원은 8+8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SUS의 프로클2 기술이 적용되어 커넥터를 금속 재질로 둘러싸 단자 전체의 발열 해소에도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방열판 크기도 크기고 전원부 구성도 오버클럭에 몰빵한 보드인 만큼 진짜로 빠꾸 없는 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IO 포트 디자인은 히트싱크로 채워진 만큼 별도의 커버가 없는 묵직한 디자인입니다. 히트싱크에 각인된 막시무스 로고가 참 때깔이 고와요. 디자인의 한 축인 만큼 RGB 효과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히트싱크에 갈라진 부분에서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모습이 다른 보드에서 흔히 보기 힘든 느낌이라서 위에서 언급한 엑조틱한 느낌을 더하는데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IO 포트 구성은 좌측부터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 클리어 CMOS 버튼, PS2 마우스와 키보드 포트, USB 3.1 젠1 타입 A 포트가 4개, USB 3.2 젠2 타입 A 포트가 4개 위치해 있고요. 이더넷 포트, USB 3.2 젠1 타입 A 포트, USB 3.2 젠2 타입 C 포트, 와이파이 안테나 단자, 광출력 단자와 오디오 단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하이엔드 보드인 만큼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과 CMOS 클리어 버튼이 있는 모습이고요.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의 사용 방법은 ASUS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더보기란에다가 넣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편한 기능이거든요. 메인보드 우측 상단에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자릿수 디버그 LED 등이 보이고요. 부팅 과정을 LED로 표기해주는 LED 등과 히어로 보드에 장착되었던 전원 버튼, 그리고 플렉스 키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플렉스 키 버튼은 바이오스 상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 설정에 따라 리셋 버튼, 바이오스 진입 버튼, 아우라 싱크 온오프 버튼, 혹은 오버클럭 실패했을 때 강제로 바이오스를 진입하게 만드는 그런 버튼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플렉스키 밑에는 LN2 모드 점퍼가 있는데 LN2가 뭡니까? 질소 냉각이죠. 요거가 기본 상태는 왼쪽 2개에 물려 있는데 요걸 이렇게 오른쪽 2개로 물리면 보드를 질소 냉각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보드에 장착된 하드웨어들마다 일정 전력 이상 공급받지 못하도록 제한이 걸려 있는 걸 풀어서 스펙상 수치를 훨씬 넘긴 상태로 갈 수 있게 해주거나 절대 영도에 가까울 때 발생하는 콜드부트 버그 등을 무시하고 부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일반적인 유저분들은 그냥 쓸 일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슬로우 모드 스위치가 있는데 보통 질소 냉각하면 오버클럭 기록을 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에 1900K가 7.7GHz를 찍었다고 하던데 그 상태에서 기록 딱 찍고 값을 저장하려는 순간 컴퓨터가 튕기면 굉장히 유감스럽겠죠. 아주 그냥 빡 제대로 친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제 요 버튼을 만들어 둔 건데 요걸 옆으로 밀면 순간적으로 CPU 동작 속도를 8배수로 낮춰가지고 오버클럭커가 안전하게 오버클럭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해요. 슬로우 모드 스위치 아래에는 포즈 스위치가 있는데 하드웨어 레벨에서 시스템에 의도적으로 프리징을 걸어서 오버클럭 설정 값을 수월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버튼입니다. 아래 2개의 슬라이드 스위치는 RSVD 스위치인데 절대로 제발 부탁이니까 만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했어요. 만지지 마세요. 건드리는 순간 그냥 국밥 100그릇어치 날아가 버립니다. 경고했어요. 절대로 만지지 마세요. RSVD 버튼 밑에 2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각각 리트라이 버튼, 세이프 부트 버튼이에요. 리트라이 버튼은 하드 오버클럭 도중 리셋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버클럭 설정을 유지한 채 다시 포스트 진입을 시도하게 하는 버튼이고요. 세이프 부트 버튼은 말 그대로 세이프 부트인데 하드 오버클럭 도중에 부팅에 실패하는 상황이 오면 일시적으로 부팅 가능한 값을 적용해 바이오스 진입을 도와주는 버튼이에요. 바이오스로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값을 수정해주면 일이 훨씬 쉽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브잇 포인트입니다. 요게 요렇게 짜잘하게 구멍이 나 있는데 여기다가 멀티미터를 대면은 각 부분에 흐르고 있는 전류값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이펙스 보드가 오버클럭에 몰빵한 보드인 만큼 버튼조차도 그냥 진성 오버클럭커를 위한 버튼만 엄선해서 달아놓은 것 같아요. 저는 하드 오버클럭커가 아니지만 이걸 보면 괜히 그들만의 그 끈끈한 우정을 약간이나마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급 보드로 갈수록 아머라고 해서 보드 하단을 방열판 혹은 커버로 그냥 꽁꽁 싸매는 경향이 있는데 에이펙스 보드는 특징적인 디자인 외에 커버가 따로 씌워진 모습은 아니에요. 대신 보드에 장착되는 M.2 슬롯을 위한 방열판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니까 설마 방열판이 없나? 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선의 거대한 방열판을 드러내면 아크릴판이 부착된 내부 방열판이 하나 더 위치해 있고요. 요것마저도 드러내면 보드의 칩셋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 드러내게 되는 방열판에는 M.2 SSD용 서멀 패드가 부착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드러내게 되는 방열판에는 칩셋을 위한 서멀 패드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드 우측 하단에 위치한 로그 눈깔 로고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은은한 RGB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위에 덮여있는 아크릴판에는 에이펙스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RGB 효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깔 부분도 그렇고 IO 포트 쪽 방열판도 그렇고 RGB 효과가 굉장히 이쁩니다. 보드의 우측 하단에는 바이오스를 변경할 수 있는 바이오스 스위치 버튼이 위치해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드의 좌측 하단을 보시면 4핀짜리 몰렉스 단자가 붙어 있어요. 요거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옛날에 보드 보시면 이런 거 달려 있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생각하시는 그대로 추가 전원 공급 포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8+8핀 보조 전원에 24핀 주전원에 여기에 4핀까지 해서 전원 공급을 정말로 끌어올 수 있는 건 죄다 그냥 여기다가 끌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겁나 멋있지 않나요, 진짜? 그리고 외형적인 특징 마지막으로 보드 우측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골 때립니다. 일단 SATA 포트가 교차되게끔 X자로 배치되어 있는데, 원래 X자 모양이 에이펙스 보드의 아이덴티티인 만큼 괜찮게 접목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SATA 케이블 연결하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펀치라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대하세요. 여기 보이는 이 기판 부분을 부러뜨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SATA 포트 사이에 있는 기판을 부러뜨려 가지고 병따개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미쳐 돌아갑니다, 진짜. 저세상 로그 감성 진짜 뒤지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내가 냉장고에 붙여놔야 되나? 아무튼 간에 보드의 주요 특징과 외형적인 부분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스펙과 기타 레이아웃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램 슬롯입니다. 램 슬롯은 총 2개로 최대 64기가까지 지원을 합니다. 스펙상 클럭은 최대 4800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에이수스만의 램오버 특화 기술인 옵티멈3가 지원되어서 램오버 클럭에도 굉장히 강력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좀 이따가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PCI 슬롯은 총 4개가 구성되어 있고요. 맨 위부터 4배속, 16배속, 1배속, 16배속 2번 슬롯이에요. 그래픽카드를 단일로 꽂으면 당연히 16배속으로 동작하지만 듀얼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경우 두 16배속 슬롯 모두 8배속으로 동작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4배속 슬롯과 M.2 1번 슬롯은 대역폭을 공유하니까 시스템을 구성하실 때 꼭 대역폭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해주세요. M.2 슬롯은 보드에 하나, DIMM.2 슬롯은 2개, 총 3개를 장착할 수 있고요. 보드에 장착하는 M.2 슬롯은 2242, 2260, 2280 M.2 장치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NVMe 인터페이스만 지원을 합니다. 대역폭 공유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M.2 1번은 위에 설명대로 PCI 4배속 슬롯과 대역폭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M.2 1번 슬롯에 2배속 장치가 연결되어 있다면 PCI 4배속 슬롯은 1배속으로 동작하게 되고요. M.2 1번 슬롯에 4배속 장치가 연결되어 있다면 PCI 4배속 슬롯은 비활성화됩니다. DIMM.2 슬롯의 경우 양면 모두 2242, 2260, 2280, 2110 사이즈의 M.2 장치 연결을 지원하고 SATA와 NVMe 인터페이스 모두 지원을 합니다. DIMM.2 1번 슬롯이 SATA로 동작할 경우 SATA 1번, 2번 슬롯이 비활성화되고요. DIMM.2 2번 슬롯이 사용 중일 경우 SATA 5번, 6번 슬롯이 비활성화됩니다. M.2 1번 슬롯과 DIMM.2 1번, 2번 슬롯 모두 인텔의 IRST 기술과 옵테인 메모리를 지원하나 바이오스를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구매 전 에이수스 고객센터를 통해 확실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SATA 포트는 총 8개로 보드 칩셋의 우측 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칩셋은 에이수스 커스텀 오지 슈프림 FX 7.1 S1220A 코덱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더넷 칩셋은 인텔의 i225-V 1기가 랜 칩셋이 탑재되어 있고, 와이파이 칩셋은 AX201 와이파이 6 지원 칩셋이 사용되었습니다. 802.11 A, B, G, N, AC, AX를 지원하고요. 블루투스 5.1 버전을 지원합니다. 블루투스 5.1 기능은 윈도우 10 빌드 번호 19041 이후부터 지원한다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RGB 단자와 펜 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펜 단자는 총 9개로 굉장히 넉넉한 수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CPU 보조 전원 옆에 FS 펜 1번 단자가 위치해 있고요. CPU 소켓 위쪽으로 CPU 펜 단자, CPU OPT 단자, 그리고 AIO 펌프 단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IO 펌프 단자가 위치하는 곳에 셰시 펜 1번 단자가 위치해 있고요. 그 옆으로 보드 끝까지 오면
셰시펜 2번 단자가 있습니다. 나머지 3개의 단자는 모두 보드 우측 하단에 몰려 있는데요. 좌측부터 순서대로 셰시펜 3번, 워터펌프, 그리고 FS펜 2번 단자입니다. FS펜 1번과 2번, 그리고 워터펌프 플러스 단자와 AIO 펌프 단자는 모두 100% 펜속으로만 동작을 하고요. 별도로 바이오스 상에서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그중 워터펌프 플러스 단자만 3A, 36W의 출력을 지원해 고성능 PWM 혹은 DC 워터펌프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커스텀 순행 시 고출력 워터펌프에 사용하라고 만들어둔 단자이지 싶고요. 워터펌프 플러스 단자가 위치한 곳 옆으로 순행 입출구 온도 체크를 위한 단자도 위치해 있으니 적절한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한 아주 적절한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보드 좌측 하단에 FS 스위치가 붙어 있는데 이걸 키면은 모든 펜이 100% 펜속으로 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건지 감이 안 잡히는데 이거 뭐 제가 하드 오버클럭커가 아니어서 그런 거겠죠. RGB 단자는 5V 단자가 보드 상하단에 하나씩, 그리고 12V 단자가 보드 상단에 하나 위치해 있어 히어로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RGB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항상 진행하는 램오버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오버클럭이 하도 잘 된다고 해서 4400부터 시작해 봤는데요. 아쉽게도 4400에 CL18, CL19, 그리고 CL20까지도 TM5 통과는 실패했습니다. 윈도우까지는 부팅이 됐어요. 4400에 CL22 1.4V에서 TM5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고요. 램타를 모조리 풀고 4600에 도전해봤으나 부팅은 가능했지만 TM5를 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보드의 문제인지 아니면 저희가 테스트에 사용한 램의 문제인지 약간은 헷갈리는데 기회가 된다면 다른 환경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묵직한 색감, 방열 판텀을 뚫고 나오는 은은한 LED에 미친 듯한 펜 확장성, 하드 오버클럭커를 위한 다양한 유틸리티 버튼,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로그와 RGB, 바이오스 프레시백을 포함한 각종 버튼들, 그리고 엑조틱한 사선 디자인까지 개인적으로 히어로보다 더 저의 취향인 보드였습니다. 로그 라인업에서 히어로와 같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보드지만 사용해보면서 확실하게 방향성이 다른 보드임을 느낄 수 있었고요. 만약 본인이 질소냉각을 포함한 하드 오버클럭킹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에이펙스를 고르셔야 할 것 같고요. 디자인적으로도 히어로에 비해 절대 꿀리지 않는 만큼 램 슬롯이 2개인 점을 감안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에이펙스를 구매하시는 것도 절대로 나쁜 초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